다 들어오죠? 네. 하나, 둘, 들어오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어디? 이거 보고 중간 거 네. 보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체건리 산부인과 권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환경이 바뀌었죠. 오늘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저랑 그 학교 동기예요. 의대는 대개는 방으로 돌아가거든요. 방으로 돌아가서 제 친구들은 다 강씨, 김씨, 권씨, 뭐 고씨, 곽씨 막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 내내 이제 같은 실험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선생님이고요. 지금 여기는 뉴욕 정신건강의학과.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그랬는데 예. 요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는 또 뭐지? 신경정신과? 옛날에 신경정신과였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그다음 음.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들 생각에는 똑같이 그냥 정신과인데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좀 다른가요? 상당히 좀 부드럽게 어감을 느끼시는 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상한 거가 아니라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소아과는 거의 막 폐업 직전이고. 근데 코로나 때 환자가 느는 유일한 과가 바로 정신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도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오늘 보니까 그 옷도 되게 천도 되게 좋고 네, 되게 좋아요. 신경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환자들이 좀 많나요? 정신과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그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문턱도 그 정신과에 대한 혹은 심리 문제에 대한 어떤 문턱도 많이 낮아져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맞아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뭐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거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나 그런 예, 이야기도 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화장실만한 요만한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상 약을 계속 드는 복용은 거예요. 했었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오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뭐 마지막 생리 언제 하셨어요? 뭐 그런 것들 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하고 뭐 초음파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정신과는 그러면 오면은 뭐 어떻게 해서 오나요? 나는 우울증입니다.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네. 뭐 저기 오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가장 많은 흔한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울증이나 그냥 우울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 기복도 이제 계속 지속이 돼서 일하는 것도 좀 어렵고 생활하는 것도 좀 어렵고 아니면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연예인들 말씀하셨듯이 그 공황장애, 그러니까 공황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좀 오시는 발작이 경우도 오더라고요. 있고. 저랑 예, 아주 예. 친한 친구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심한 불면증 같은 걸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진찰을 그러니까 상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는지,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어떤 자존감 문제.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상담하는 게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예, 그렇게 예. 금방 뭐 3분, 5분만 조금만 대화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예. 좀 대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겠네요. 뭐 의사들마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진에 오시면 대략 한 45분에서 한 50분 45분 정도. 이요? 예. 그거 거의 웬만한 소개팅보다도 더 길 수도 있네. 선 보러 나가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나온다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45분이면은 와, 정말 나 옛날 얘기부터 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뭐 처방, 뭐 약 처방을 해주는 건가요? 약 처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예, 있고. 예, 그렇죠. 예,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위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선 초진에서 이제 그거를 좀 판단을 하게 되고, 약물 치료 위주로 이제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네네. 그래서 조금 빨리 이렇게 증상 개선을 해야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물 치료 위주로 가는 경우는 주로 이제 표면적인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막 하게 공황 되고요. 발작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거 가라앉혀 준다든지, 예, 예.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일단 잠을 자게 해준다든지, 뭐 이제 수면제를 쓴다거나 뭐 항공황 약물을 쓴다거나 예,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보면 그 이제 저희 뭐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거를 쓰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신과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약 개수가 뭐 오전에 3개, 막 저녁 때 3개, 막 그런 식으로 약을 되게 많이 먹고 그러는 경우가 예, 많이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약을 여러 개를 많이 처방을 하나요? 되게 한 가지 약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제 몇 가지 약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또 약 용량이나 종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게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 지금한테 예. 선생님 냄새 나는 거 약 먹으면 바로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무식한 얘기 같은데 어떤가요? 되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래도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반응은 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충분히 반응이 나오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최소한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예, 효과를 좀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죠. 선생님네 환자들은 약을 잘 먹나요? 저희 환자들은 맨날 약을 빼먹고 안 먹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그거 네. 교육하는 게 제 네.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밥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도 많으니까 저 밥을 안 먹어서 항생제를 안 먹었습니다. 내가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증상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약을 먹고 와야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렇죠. 알 수가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약들 같은 경우는 이거 먹으면 내가 뭐 안 좋아지지 않을까? 막, 좀 멍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죠, 네, 환자들이.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끔 있는 경우가 그 일주일 동안 약을 처방을 해드렸는데 다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거가 뭐 중독되거나 습관되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라고 아, 그래요? 그러신 경우도 가끔 있으세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환자들이? 이렇게 약을 먹는 거를 참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그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뭐 열심히 그냥 상담을 하고 꼭 드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약을 먹어야지만 좋아지고, 사실 그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 약을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약을 바꾸고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초반에는 뭐 자기한테 맞는 약을 잘 찾아야 되니까 용량도 정확한 용량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몇 번 정도는 약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술에 그 배부르기 수가 없다는 얘기처럼 뭔가 하여튼 뭐 1, 2주 안에 금방 이게 다 그 약물 조정이 끝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약을 드시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의사하고 같이 조정을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 보통 한 2, 3주에서 3, 4주 초반에 약을 그냥 타이터 하는 그런 그 조절하는 그런 예, 시간이 예. 그렇게 해서 걸리는구나. 선생님은 보면 정신 분석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 분석은 이제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 보면 이제 약물 위주로 그렇게 처방하는 그런, 사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시간이 없으면 빨리빨리 그냥 좋아졌으면 하고 그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들도. 보통 이제 약물 치료하고 정신분석 치료는 서로 같이 하겠죠. 같이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 뭐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약만 타가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또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되게 아무리 늦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3주에서 아무리 늦어도 4주 이내에는 되게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굉장히 간편한 부분이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쵸. 보험도 요즘엔 다 적용이 되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하지만 뭔가 그 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 내 심리적인 그러니까 내가 왜 우울한가, 내가 왜 잠을 못 자는가, 약간 그런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 같은 이제 거. 그런 문제들까지 약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니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상담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으면 그 밑에 들어가는 치료가 안 되면 약을 그냥 거의 평생 하여튼 되게 오랫동안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저기 증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약을 일정 기간 뭐 예를 들면 한 6개월, 9개월 드시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시면 약을 어느 정도 줄이거나 끊었다가 그렇게 해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 기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고 약을 끊고 만약에 이제 계속 재발하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발할 때 또 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재발하지 않도록 그냥 길게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근본적인 정신분석 예, 치료를 하는 예. 거고. 저희 이 뒤에 보면은 카우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신과 생각하면은 이제 누워서 이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분석하는 그런 카우치가. 그러면 정신분석하는 그런 상담은 얼마마다 받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통 권유하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최소한 일주일에 1, 2회 이상 권유를 1-2회 이상. 하죠. 예. 1시간 뭐 그렇게 병원 어쨌든 오가는 시간 생각하면은 그거는 시간을 적게 내는 건 아니네요. 만약에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 시간, 비용, 또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 음. 사실 굉장한 투자죠. 자기 인생에 대한 굉장한 투자고 그리고 이게 시작하면 약물 치료처럼 뭐 간편하거나 아니면 뭐 6개월, 9개월 하다가 끊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해놓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되게 몇 년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신분석 예, 치료를?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투자죠. 근데 그만큼 내가 꼭 그거를 뭐 고쳐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동기의식이나 의지가 상당 부분 있어야 이제 시작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치료는 중간에 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바꾸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뭐 중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게 쉽지 않죠. 예, 말씀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다 내 그 가슴 깊은 옛날 이야기까지 다 털어놨는데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털어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랑 좀 잘 이렇게 rapport 형성되고 좀 잘 맞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 받고 그러면서 항상 그 환자들이 이렇게 기록 남는 거 그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정신과도 그렇죠. 많이들 예민해 하시죠. 왠지 막 누가 뭐 다 들여다볼 것 같고.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예. 환자들이 되게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 경우도 아마 그 산부인과랑 정신과랑 약간 조금 그 공통점인 것 같고. 선생님은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잘 소개해 주시나요? 어때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신과 다닌다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어서 소개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정신과 다니니까 내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 자체도 사실 잘 못하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적긴 한데요. 그래도 20, 30대 젊은 분들은 본인이 우울증으로 치료 여기서 받고 난 경우에 자기 친구를 또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게 잘 고쳐주시나 봐요. 그렇죠. 영이신가 봐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칭찬해주는 우리 질채건님과 강 원장님. 이게 저도 이제 정신과를 이제 선생님한테도 이제 몇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 환자가 그러니까 다른 과는 안 그렇거든요. 다른 과는 뭐 이 사람이 뭐 이명 치료를 잘한다, 뭐 항문 질환을 수술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뭐 남녀 상관없이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여자나 남자냐에 따라서 뭐 남자 선생님을 소개할지 여자 선생님을 소개할지 그런 것도 조금 어떨 때는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볼 때도 그게 조금 차이가 나거나 선생님이 뭐 다른 뭐 정신과 선생님한테 뭐 의뢰를 하거나 그럴 때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되게 이제 처음 어쨌든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전문 과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사 성별도 조금 더 남자분이나 여자분 중 어느 분이 좀 더 편할지 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나이대도 조금 고려해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예. 그 정신과는 그러면 이게 전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뭐 제가 아는 거는 소아 예, 정신과는 조금 따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다 똑같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분과는 이제 성인하고 소아 분과가 나눠져 있고요. 네. 근데 아예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노인 쪽 보시는 분들, 예를 들면 치매나 이런 쪽 보시는 분들, 치매는 예, 조금 조금 더 더 특화해서 물론 이제 소아정신과처럼 이렇게 그 분리가 된 상황은 아닌데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노인 위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일반 성인,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한 3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인 안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우울증 기본적으로 정신과의 질환 중에 우울증, 불안장애, 그다음에 불안장애는 이제 공황장애를 포함하는 그런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 이런 서너 가지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보는 거는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실습 돌 때는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 밖으로 예. 못 나가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도 정말 아주 심하거나 예, 예. 아니면 우울증인데 뭐 자살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입원을 시키거나 예.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사실 외래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 예.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뭐 우울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기분 장애 뭐 그런 게 있거나 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뭐 사람 관계가 힘들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정신과를 가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정신과 하셔도 되겠네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처음에는 정신과를 생각하고 의대를 갔어요. 사실은 네, 처음엔 네.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정신과는 이게 카우치에 누워서 하는 정신 분석을 예, 예. 이제 정신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약물 치료만 하니까 저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치료를 하고 계신 거네요. 나의 그렇죠. 그냥 나의 롤,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정신과 선생님이시네요. 네. 뭐 오셔서 여기 놓으셔도 됩니다. 이 침대 완전 편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찾아가야 되고 가면 이제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또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뭐 정신과를 찾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강은영 원장님과 더 깊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